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 5차 시 고향 작품 읽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5차 시 고향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사 권승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은 학생 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석 시인의 시입니다. 백석 시인의 고향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 작품을 읽어보면서 요 작품을 읽어보면서 시적 장면을 떠올려 보고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해서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고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의 주제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요 고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가 낯선 타향에서 홀로 알아누웠다가 한 의원을 만나면서 고향이 따뜻한 정을 느끼는 상황을 그린 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적어 놓으면 이 고향시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낯선 타향에서 홀로 알아누웠다가 한 의원을 만나면서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상황을 그린 시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독백,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진맥하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 그리고 애틋함을 느끼고 고향을 떠올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향이라는 시는 말하는 이가 낯선 타향에서 홀로 알아누웠다가 한 의원을 만나면서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상황을 그린 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하는 이 독백이라든지 아니면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이라든지 정서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진맥하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에서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과 애틋함을 느끼고 고향을 떠올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교과서 2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를 펴고 요 백석 시인의 고향을 잠시 읽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읽어보았나요?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낯선 이제 지역명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주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요 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향이라는 요 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있어서 한 편이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를 파악하고 말하는 이가 고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관점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작품 속 세계 형상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고향이라는 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있어서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결국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를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가 고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이러한 관점이 작품 속 세계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요 말하는 이가 바뀜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나 주제는 많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이의 관점이 어떤 관점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에 이해하는 데에 오늘 수업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작가인 백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이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바탕으로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유년을 아름답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토속적인 언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토속적인 언어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방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걸 사용해서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왜 토속적인 언어가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도가 고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청도에 왔을 때, 시골 마을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뭐 하는겨?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때 좀 더 현실감 있죠. 여러분들이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모두 표준어를 사용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결국 여러분들이 토속적인 언어, 사투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결국 현실감 있게 그려낼 수 있는, 결국 이 토속적인 언어를 통해 이 시에서는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접한 풍물 또는 체험을 표현한 기행시나 모더니즘 계열의 시도 창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바와 같이 이제 요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깊은 그리움이라는 것은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유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게 복원했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삶을 토속적인 언어로 현실감 있게 그려내어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접한 풍물이나 체험을 표현한 기행시나 모더니즘 계열의 시도 많이 창작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특히 이 작품에서는 말하는 이가 낯선 타양에서 홀로 알아누웠다가 한 의원을 만나면서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상황을 그린 시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진맥하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과 애틋함을 느끼고 고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여러분들 북간이 어디입니까? 북간? 여러분들 주석을 보세요. 북간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북간. 결국 함경도입니다. 함경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북한 위쪽을 얘기하면 돼요. 북한. 그래서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결국 북간이라는 것은 함경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석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토속적인 언어라든가 방언 이런 게 많이 나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침 의연을 베이었다. 결국 요 1, 2행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죠. 1, 2행 같은 경우에는 요 1, 2행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가 북관에서 병이 들어 의원을 만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북한에서 병이 들어서 의원을 만남.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내가 병이 든 겁니다. 특히 이 북한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이에요? 아니면 타양이에요? 타양이죠. 그래서 타양에서 낯선 타양에서 병이 들어서 의원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아파본 적 있나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프기까지 하면 외로운 데다가 아프기까지 하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이랬을 때 병이 들어서 의원을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참고로 이 아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침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입니다. 아침. 나는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황을 하고 열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열애는 또 부처죠, 부처. 그래서 이 열애라는 표현은 부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이 수염을 드리워서. 그래서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이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이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라고 해서 누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의원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있다. 열애 같은 상이라 그래서 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의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3에서 7행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결국 신선 같아 보이는 의원이 나에게 고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3에서 7행에서는 신선 같아 보이는 의연이 나에게 고향을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안도 정주라 하는 곳이라 한즉, 여러분들 아까 글쓴이 소개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요 백석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 정주,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죠. 그래서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래서 요 아무개 씨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즉 의연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그래서 결국 8에서 12행까지 내용, 의연이 아무개 씨와 막역지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역지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 막역지간, 막역지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절친한 친구 사이, 짱친, 뭐 베스트 프렌드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 막역지간이라는 거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개 씨를 아는 즉이라고 한즉, 아까 얘기했던 요 아무개 씨 있죠? 아무개 씨. 결국 이 아무개 씨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무개 씨는 요 아무개 씨는 결국 의연이 막역지간, 동시에 또 누굽니까? 나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그러니까 의원이 막역지간이자 나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동시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집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여기서 손길, 이 손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고향,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그래서 고향도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그래서 이 손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고향,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그리고 여기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내용은 의원이 따뜻한 손길을 통해 친근감과 따스함 느낌. 그래서 이 손길 같은 경우에는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길을 통해서 이 의원이 자신의 이렇게 맥을 짚느라고 손길을 하니까 말하니까 그 순간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체이기 때문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결국 의원이 따뜻한 손길을 통해 친근감과 따스함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3행부터 17행,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이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원이 따뜻한 손길은 결국 말하는 이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의원이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연이 구분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이 쭉 이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행이 쭉 이어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할 때 몇 년 몇 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3행에서부터 17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한 년으로 이어진 17행짜리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요 시를 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요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고향을 함께 낭송해보고, 그리고 고향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상황과 정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표현을 바탕으로 고향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정서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하는 이 정서 변화를 보면 먼저 처음으로는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알아누워 있습니다. 혼자 알아누워 있음. 이랬을 때 어떤 정서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외로움 그리고 힘듦을 느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의원이 아버지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혹은 아버지로 섬기는 이와 절친한 친구임을 알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될까요? 말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절친한 친구를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중학교에 올라와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를 안다 그랬어요. 결국 나도 초등학교 친구를 알고 그 친구도 나이 초등학교 친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반가움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이 말없이 웃으며 진맥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따뜻함 그리고 친근함을 느끼는 이 정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처음에는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알아누워 있을 때는 외로움과 힘듦을 느꼈지만 의원이 아버지 혹은 아버지를 섬기는 이와 절친한 친구임을 알게 된 다음에는 반가움을 느끼고 끝으로 의원이 말없이 웃으면서 진맥했을 때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 시를 핵심 정리 한번 해보면 핵심 정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갈래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 또 서정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기영도 시인의 시에서도 일정한 운율이라는 게 이런 게 형식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정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주제는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서정적, 서사적이다. 이 서사적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아까 어디서 살펴볼 수 있었냐면 서사적이라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있어서 한편이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였죠. 이 서사적이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시와는 다르게 한편이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로 서사적 구성 통해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고 동시에 말하는 이의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 특징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이의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은 결국 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또 독백이 나타나냐면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그 의원을 베겼다. 결국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고 의원은 신선 같았으면서 한참 맥을 짚더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독백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의원이 문득 말을 걸고 나는 누구 씨를 아느냐라고 묻고 그랬더니 막역지간이라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 나와 그리고 요 의원이라는 그 두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마치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보통의 시와 다르게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남으로써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백석 시인의 고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내일은 요 고향의 시에 대해서 함께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요 고향에 나타난 말하는 이 관점을 통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 주제로 나타나는지 또 말하는 이가 고향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함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시를 통해 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한결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훨씬 용이한 수업이 될 것이니 다음 6차 시 고향 학습 활동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5차 시 고향 작품 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